이분들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. 우리나라 세금 걷어서 엉뚱한 데다가 보도블록 자꾸 깨부시고 다시 까는 그런 데다 돈 쓰지 말고 진짜 이런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지원, 일단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요.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.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?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춰주는 게 세금을 세금답게 쓰는 길입니다. 엄한 띵뚱한데 뇌물로 갖다 바치고 뭐 공무원들 뒷도 챙겨주고 뭐 그런 데다 세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좀 흥분했습니다. 예, 오늘 내용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좋아요, 알림, 구독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두 가지 케이스 읽어드릴 겁니다. 자녀분들 입장에서 얘기할 텐데, 하나는 엄마한테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끼리 힘을 합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. 두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빠가 술 먹으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. 술에 취하면 절 좋게 대하다가 갑자기 미친년이라고 욕을 해요. 막 배달 음식 시켰는데 취소하래서 취소했더니 왜 취소하냐고 뭐라고 한 적도 있고, 그리고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이미 이혼하신 거죠. 저랑 남동생은 아빠랑 살고, 아이고. 첫째 언니, 둘째 언니는 엄마랑 사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언니가 왔었다라고 하면서 언니를 찾아요. 진짜 이상해요. 자꾸 이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아요. 자, 이 경우에는 따님들이 빨리 경제적인 능력을 조금씩 갖춰서 엄마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엄마가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뭐 고민도 할 것 없이 빨리 엄마한테 가는 게 최선이고요. 만약에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자녀들을 넷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고민하신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의 그 두려움, 걱정을 줄여줘야 됩니다. 뭔 얘기냐면은 기숙사나 장학금이 잘 돼 있는 학교 쪽으로 진학을 하든가 전학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녀들이 열심히 알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자녀들이 뭘까요? 무슨 뭐 빨리 취직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든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엄마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로 가서 같이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만약에 엄마가 어떤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 지금 이 글을 쓴 따님하고 남동생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면은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어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4살 중학생이고요. 저희 부모님 옛날부터 워낙 싸움을 자주 하셨고 더 점점 더 심해졌는데 아버지가 뭐 빚도 있었나 봐요. 그게 들켜가지고 뭐 엄마랑 많이 다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언젠가 이혼할 거라 생각했어요. 근데 오늘 새벽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.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냈는데 술주정은 점점 심해지고 저희 집 강아지를 때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엄마가 너무너무 화를 내서 무서워서 피신했다. 이런 따님의 글이에요. 근데 엄마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. 엄마가 언니한테 아버지에게 물을 뿌리라 말했어요. 이 뭔 소린가 했더니 언니가 안 하면 또 어머니에게 화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뿌렸다는 거예요. 당연히 그러면 아버지가 완전 정신이 나가서 언니를 막 때리려고 하고 집에 있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던졌대요. 그릇 같은 거. 엄마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죠? 엄마가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. 자기가 물을 뿌렸다는 자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딸에게 강제로 시킨 거예요. 만약 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딸을 엄마가 학대를 한 거예요. 딸은 만만하니까. 이 엄마도 사실 정상이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서로 뭐 XX 하면서 욕을 하면서 쓰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. 더 이상 잠을 자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. 전 가출하지 못해요.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. 14살짜리가 뭐 좀 쉽지 않죠. 자, 지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. 지금 이 글하고 아까 그 앞에 글 낸 내용의 그 따님이 만약에 엄마가 난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이 따님이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. 경제력이 없어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자녀들이 같이 있거든요.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형제 자매들끼리 힘을 합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. 지금 14살인데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고요? 일단은 기숙사 장학금이 잘 돼 있고 취직이 잘 되는 학교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. 취직은 마지막 문제고 일단 기숙사 장학금이 돼 있는 데로 가서 이 집안에서 탈출해야 돼요.
일단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.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고개 팍 숙이고 두들겨 맞으면서 기어 들어가야 돼요. 그냥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? 갖은 학대와 비난, 뭐 모멸감을 주면서 두들겨 패면서 왜 기어 들어오냐고 때리면서 받아들이죠. 그러니까 탈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. 경제적 독립 안 되고는 절대 탈출 못 합니다. 그러면 경제적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 선생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진로를 상담 받으셔야 돼요. 아까 말한 기숙사 장학금이 잘 돼 있고 취직이 잘 되는 쪽. 그리고 사회복지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아요. 물론 이제 거기에 해당되기가 쉽진 않지 까다롭지만 조건이 까다롭지만 학교 선생님 또는 뭐 저기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과 선생님 또는 아동 상담센터 이런 데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. 그러려면 발품 팔아야 돼요. 뛰어다니면서 다 찾아봐야 돼요. 뭐, 뭐 독지가들도 있거든요. 또는 종교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요. 그런 곳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. 지원 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. 왜냐하면 독지가들이 지원할 때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지 가치 없는 사람한테 지원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그런 멘토, 즉 독지가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. 탈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잘 수 있는 집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경제적인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안감, 우울감, 외로움이 계속 침범합니다.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. 왜냐하면 10대에서 20대를 거치면서 사람은 영혼이 발달하게 되거든요. 이 가치관, 도덕성, 양심의 가치 또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회성을 길러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탈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. 또 탈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. 영혼과 가치관이 발전을 못해요. 그냥 육체만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불안감과 우울감,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. 왜? 사회에 나갈 자신이 없거든요. 자기가 알아요, 그거를. 단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회 나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.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0대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가 못 해준 교육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야 돼요. 멘토. 그 인터넷 보면 김창호 교수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. 그런 멘토를 찾아야 돼요. 그런 사람들이 겪어온 과정을 다 들으면서 잔소리도 듣고 혼도 나고 지지도 받고 또 힌트도 얻어가면서 또는 스스로 경험을 해가면서 한 10년 이상 멘토를 모셔야 돼요. 부모처럼 모시고 선생님처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. 요즘 뭐 그 열정페이 이런 거 말하잖아요. 그 열정페이가 사실은 좋은 뜻입니다. 혼도 나가면서 세상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다 배워가는 그 과정이 열정페이인데 요즘 열정페이를 아주 뭐랄까 학대 착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묘화가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. 그 열정페이에 당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.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열정페이가 뭐건 간에 어렸을 때는요. 정말 내가 잠을 자고 안전하게 잠자고 밥 먹을 수만 있다면은 기술이건 뭐건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만 있다면 감사해 하셔야 돼요. 그게 진짜 열정페이거든요.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. 일단 탈출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하라.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독립을 하라. 그 다음 멘토를 찾아라.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열정페이가 되는 거예요. 나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기술만 가르치고 좀 혼을 내고 뭐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면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. 그게 열정페이예요.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. 근데 요즘 그거 거부하라고 돈 많이 주는데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.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. 그 사람들 말 믿으면은 결국 경제적인 독립은커녕 아무것도 못합니다.